금요일에 째신 두 분. 째으면 숙제는 해왔겠지. 야! 숙제는 해왔지. 째는데 숙제까지 안 했어. 그리고 몇 줄기예요? 이거 안 했네. 숙제가 어디까지도 모르면 안 했다는 소리 아니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조용히 좀 해줄래? 숙제는 안 했는데 더럽게 더드네. 자, 숙제하신 분들 27페이지까지 숙제였습니다. 질문. 진우야 숙제했니? 죽인다. 연습 문제 미친 거지 너? 어? 뭐라고? 연습 문제만 안 왔어. 안 할 거네. 이것도 미쳤나? 어? 야 고3님아 미친 거 아니야? 중3인 줄 알았지를 어? 다 늙어가지고 한 대까지 중에 질문. 이거 지나가면 뭐하냐고 하는 거야. 어머? 아이고. 아니 찍으면 돼 지금. 진짜 안 했지? 야 조금 했어요 조금. 됐어요. 빨리 질문하라고. 나랑 숙제하는 거야. 얘는 안 했는데. 했다고. 알았어. 내가 시간 없거든. 빨리 질문하세요. 지금 안 해도 될것 같아. 다 맞아. 아, 질문이 있어? 대단한데. 그게 아니면. 자, 좀 지도해봅시다. 자, 뭐 앞쪽 어차피 극한 자체는 그냥 우리가 다 다뤄본 거니까. 자, 오늘 등비수열의 극한 봅니다. 28페이지. 가장 중요한 거일 때 잘 오셨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어떤 수열? 차례로 AN이라는 수열을 차례로 쭉 나열했을 때 n번장을 우리가 AN이라고 표현하고 이 n번장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수열에서.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어떤 규칙을 가진 숫자들을 쭉 나열할 때 어디까지 나열한다? n번째까지가 아니라 무한대번째로 계속 나열을 해봤을 때 그 숫자들이 무한대번째로 갈수록 점점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지 또는 한없이 커지는지 한없이 작아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의 극한값을 알아보는 것이 수열의 극한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의 n 함수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을 알아본다는 거죠. 이런 극한을 알아봤을 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한 가지 값에 가까이 가는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극한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투 단원에서 전부 다 배웠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할 때. 이해되니?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런 수열의 극한 중에 이제 어떤 일반 수열이 아닌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등비수열.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수원 과정에서 전부 다 배웠지, 그지? 등비수열. 지연아? 네. 등비수열. 어떤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까? 걸렸어? 공비가. 오, 공비. 이야, 공비를 기억하셨습니다. 공비는 뭔가요? 알. 보물섬이야, 보물섬. 던질 거 너무 많아. 던지면 걸려. 희진아, 도와주자. 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등비수열이 뭐냐고. 어떤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까? 곱하는 거. What?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죠? 니네 혹시 1학기 때도 여기 다녔니? 아니요. 어디 다녔는데? 찾아서 죽이고 싶어. 여긴데. 저는 아닙니다. 나랑 해서 이런 거 없거든.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팔 등비수열, 오른팔 등차수열. 등비수열, 어떤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같은 수를 곱하여 만들어진 수 또는 이웃하는 두 항의 비율이 같은 수열, 이웃하는 두 항의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비율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비율이 같은 수열, 그 같은 비율을 우리가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비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쭉 첫째 항부터 나열하면 1항과 2항 사이도 첫째 항부터 똑같은 R이라는 공비를 곱해서 둘째 항, 셋째 항 갈 때도 곱하기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곱해진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비. 맨 첫 번째 항을 초항, 첫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외워야지. 일반항 A에는 바로 뭐가 된다? A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지수함수의 형태가 나온다고 했지? 이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그러니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얘랑 같이 나와야 될 게 말보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런 것도 얘랑까지 합을 SN 써머리의 약자지 합 SN은 말보다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뭐가?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인 등비수열도 있을 수 있겠지.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첫째 항이 A인데 공비가 1이면 둘째 항은 첫째 항 A에다가 1을 곱해야 둘째 항. 그것도 1을 곱해야 셋째 항. 그럼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넷째 항도 A.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면 모든 항이 A라는 소리야. 그지? 모든 항이 A인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는 n번째 항도 A인 거야. 그걸 다 더하면 A를 몇 번 더한다? n번 더한 게 되니까 A인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처음 본다는 이런 눈빛을 하시면 되게 당황스럽군요. 다 했던 건데 시험까지 쳤는데 까먹으신 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됐네? 자,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등비수열 일반항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 으로 표현되는 이런 수열 극한 리미트 AN을 알아보면 N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럼 결국 N을 어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다가 무한대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무한대 빼기 1도 무한대니까 결국 A 곱하기 R의 무한대 제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R의 무한대 제곱. 어떤 수를 무한대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커질까? 그럼 계속 작아지나? 3을 계속 곱하면 돼요. 3의 무한대 제곱은 뭐가 되니? 3의 무한대 제곱. 3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니? 계속 하나씩 커지지, 그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3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은 어떻게 돼? 3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 9분의 1, 27분의 1, 81분의 1, 243분의 1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 하나씩 작아지는데 그럼 하나씩 작아진다고 해서 음수까지 작아질 수 있나? 어쨌든 양수를 무한대로 곱하기 때문에 양수만 계속 곱하게 되면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씩 작아진다는 건 하나씩 작아지더라도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건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 1의 무한대 제곱. 1을 무한대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아니에요. 1밖에 안 나오잖아, 이씨. 마이너스 1은 무한대 제곱하면. 그렇지. 바로 진도. 마이너스 1과 1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짝수 번째면 1. 홀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수열의 극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값은 자연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 n이 나타내는 게 뭐다? 바로 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진동한다고. 자, 요 진동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거거든. 함수의 극한에서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발산 중에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까지 있다. 진동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값 사이를 왔다 갔다, 두 값을 왔다 갔다. 이게 진동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같은 진동이 있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플러스만 왔다 갔다. 이건 진동 발산입니다. 발산 중에서. 근데 진폭이 점점 커지는 진동도 있어. 마이너스 3의 무한대죠. 1제곱이면 마이너스 3, 2제곱이면 플러스 9, 마이너스 27 플러스 81 이런 식으로. 얘도 진동 발산이에요. 발산이야, 발산. 얘는 그냥 발산. 얘가 진동이야. 얘가 발산. 어쨌든 진동도 발산이 들어가니까 진동. 근데 진폭이 점점 작아지는 진동도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무한대죠. 이건 어떻게 된다? 점점 처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점점 절대값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어디에 수렴한다? 그냥 0에 수렴. 얘는 얘는 수렴이에요. 얘는 진동이지만 수렴입니다. 수렴한다라고 했지. 진동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이 진동의 개념이 수열의 극한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번호와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해보면 이 R의 무한대 제곱을 해야지 계산이 되거든. 그럼 R의 무한대 제곱에서 이 R 값에 따라서 R 값이 3이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3분의 1이면 0의 수렴하고 1이면 1의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이면 진동합니다. 그지? 결국 어떻게 된다? 공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집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극한값은 결국 공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집니다. 그럼 공비를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느냐? 공비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합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게 R값이 1보다 크든지 또는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무한대 제곱도 진폭이 커지는 진동을 한다. 그래서 발산이에요. 이해되니?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말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소리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의 무한대 제곱, 무한대로 계속 곱하면 걔는 어떻게? 0의 수가 됩니다. 점점 작아지거든. 이해되니? 그 다음이 절대값 R이 1대, 즉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입니다. R이 1일 때는 1의 수렴을 지정해요. 이런 여러 번 곱해봐야 되니까. 근데 R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해되니?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1인지에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달라진다. 이해되니? 자, 이 중에 수렴하는 경우는 어떨까? 바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중에 수렴하는 경우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수렴. 진동이나 무한대가 이 두 가지가 발산됩니다. 이해되니? 결국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해보지 않고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공비의 범위를 가지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하는 거고, 수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발산하겠죠. 이해되니? 수렴 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어떨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하다? 수렴합니다. 그지? 근데 이때만 수렴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떨 때?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아무리 어떤 수든 간에 0에다가 뭘 곱해봐야 계속 0일 거 아니야. 모든 수가 0이니까 0은 아무리 더해봐야 무한대로 가봐야 0의 수렴할 거야.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니?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지 또는 첫째 항이 0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수렴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발산하겠지. 그럼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해되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지금 29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이해되니? 자,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수아 이거 미적분 한번 한 적 있어 혹시? 아니요. 선행으로? 한 적 없어? 자, 31페이지 같이 봅니다. 31페이지 필수 11번입니다. 다음의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합시다. 자, 극한을 조사하는데 수면 발산 따져보라는 거죠. 자, 이런 수열의 극한을 준다. 일반항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자, 이 수열의 극한. 일단 극한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가든 n이 뭐 어떤 값이 가까이 가든 무조건 대입해본다 그랬지, 그치? 맞니? 자, 얘네 먼저 대입했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3의 무한대 제곱 빼기 8의 무한대 제곱. 3, 8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수를 무한대 제곱하면 발산한다 그랬지?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위에 거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거든. 맞니? 이런 식으로. 결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둘 다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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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거든. 결국 이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볼 수 있거든. 자, 수아야,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 중에 하나였잖아,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푸나요? What? 그 0분의 1이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조건 유리수식이든 무리식이든 상관없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맞니? 자, 근데 최고차항이라는 건 다항식에서나 최고차항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근데 주어진 식은 분자랑 분모가 전부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함수의 돼요. 그치? 다항식이 아니라고 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게 어떤 것으로 나눠야 되느냐? 자, 이런 거듭제곱의 꼴로 표현된 식에서 최고차항이라는 건 밑이 더 큰 겁니다. 밑이 더 큰 거. 자, 얘 밑이 얼마니? 8의 n제곱의 밑. 지수함수 조건 없을 때 밑. 8. 얘 밑은 얼마나? 3. 얘 밑은 3이 아닙니다. 얘 밑은 8이 맞아. n을 1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n의 2n제곱이니까 얘는 뭘로 가야 한다는 뜻을? n의 2, 3의 제곱의 n제곱이 3의 2n제곱이지. 항상 지수에 들어있는 미지수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밑이 진짜 밑이래. 얘 밑은 얼마 들어있는 거야? 9. 그럼 얘도 2로 묶어야 돼. 진짜 이렇게 하고 9로. 얘는 하나는 밑이 8이고 하나는 밑이 9네. 최고차항이라는 건 밑이 더 큰 거. 즉 뭘로 나눈다? 9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9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해되니? 이게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 무한대는 무한대는 이제 다항식이든 아니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나누면 어떻게 될까? 얘는 3의 2n제곱을 3의 2n, 즉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 위에 거는 자, 요거 지수를 더하고 빼고 있잖아, 그지?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쪼개야 돼. 지수 법칙으로. 지수끼리 더했다는 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8의 n제곱과 8의 1제곱을 곱하면 8의 n 플러스 1제곱. 이제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쪼개면 8 곱하기 8의 n제곱. 위에 거는 9 곱하기 9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뭘로 나누나? 9의 n제곱 나누면 이렇게 쪼개는 거. 이거 먼저 쪼개면 자, 이게 9의 n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이 식은 쪼갠 상태에서 뭘 나눈다? 분모의 제곱차 9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1 마이너스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 위에 거는 8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 플러스 얘는 9의 n제곱 나누면 9의 마이너스 n제곱. 됐네. 이렇게 돼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거듭제곱끼리 지수가 같이 이렇게 나누거나 곱하면 지수를 묶어낼 수 있지, 그지?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은 9분의 8의 n제곱이에요, 전체. 얘가 마찬가지죠. 9분의 8의. 이해되니? 자, 쓸 때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원으로 나눠놓고 이제 n을 뭐하다 대입하면 9분의 8의 n제곱은 계산이 됩니다. 9분의 8은 1보다 크다 같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수를 여러 번 곱해봐야 무조건 얼마? 0의 수냐. 얘도 0의 수. 그럼 답은 1분의 9의 마이너스 1제곱. 즉 9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개념 이해되니? 첫 번째 식은 9분의 1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니 얘들아? 자, 이번도 봅시다. 루트 n이 뭐 들어볼게. 루트 9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2의 n제곱 맞지? 3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자, 얘도 마찬가지. n을 무한대 대입하면 9의 무한대 제곱 9는 1보다 크니까 9의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 2의 n제곱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루트가 있든 말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유리화 안 합니다. 유리화까지 안 합니다. 뭐 한다? 무조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부분을.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라는 게 분모의 밑이 제일 큰 거듭제곱. 맞니? 2의 n제곱과 9의 n제곱. 2의 n제곱의 밑은 2, 9의 n제곱은 무슨 9. 근데 전체 루트가 씌어져 있네. 그치? 절반. 루트는 2분의 1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결국 뭐다? 분모의 최고차항이 바로 뭐다? 9의 n제곱 더하기 2n제곱. 분의 얘는 쪼개면 3 곱하기 3의 n제곱 2 곱하기 2n제곱 딱 쪼개놓고 자, 밑이 3, 2, 9, 2. 자, 분자는 상관없어. 분모의 최고차항 바로 뭐다? 9의 n제곱인데 그냥 9의 n제곱이 아니라 루트 9의 n제곱입니다. 루트가 씌어져 있습니다. 루트 9의 n제곱은 바로 뭐냐? 루트 9의 n제곱. 얘는 9의 n제곱의 2분의 1제곱이니까 9의 2분의 1의 n제곱, 즉 3의 n제곱이 됩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은 3의 n제곱이 됩니다. 이해되니?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야 돼요. 그럼 3의 n제곱을 나눌 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9의 n제곱으로 들어가겠지. 루트 안은 9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루트 밖에 있는 건 3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얘는 루트 1 플러스 9분의 2의 n제곱 9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얘는 루트가 없는 쪽을 나눠야 되니까 3의 n제곱을 나눠야 돼. 루트 9의 n제곱은 3의 n제곱이야. 희진아 이해되니? 이해되니? 3의 n제곱 나누면 넌 3만 남고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은 3분의 2의 n제곱. 이해되니? 해놓고 이제 무한대 대입하면 9분의 2의 무한대 제곱은 9분의 2는 1보다 작으니까 얼마? 0. 3분의 2도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수의 무한대 제곱은 0. 그럼 남는 게 루트 1분의 3이니까 3에 수렴한다. 이해되니? 지수로 표현된 식의 극한을 먼저 계산할 줄 알아야 등비수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요. 꼬리, 지수 함수 써야 되니까. 희진 이해되니? 네. 지은아 이해되니? 네. 주현이? 자, 그냥 3번입니다. 리미트 n이 어디 갈 때? 1으로 갈 때. 자,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여기도 봅니다. 저희도 n을 무한대 대입하면 3의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2의 무한대 제곱 3의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 2의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 근데 빼니까 얘는 무슨 꼴이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수아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우리? 다 까먹었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리식이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주고요. 무리식이면 유리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수투 때 다 배운 거야. 유리식이니 무리식이니? 루트가 있니 없니? 없네. 그러면 최고차항을 묶어야 되는데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최고차항이라는 건 밑이 더 큰 거라고 그랬지.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3의 n제곱으로 묶죠. 묶으면 1-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이제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이 되겠지.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얼마? 무한대로 8 쌓았다. 정확하게 무한대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런 방식. 그래서 지수함수의 형태, 지수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수의 극한은 지수함수의 무한대 꼴, 지수함수의 극한의 꼴을 계산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거 힘들어. 자, 부정의 꼴, 특히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대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가 대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식을 변형하면 무한대를 대입해도 0분의 0의 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투에서 배웠던 4가지 부정형의 꼴의 풀이법 반드시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알겠니? 조여되니? 네. 자, 이따가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12번도 봅시다. 12번도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분의 AN 마이너스 3 곱하기 n 플러스 2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곱하기 AN 이런 수열의 극한값이 2의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라 라는 문제. 맞니? 자,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값을 우리가 알파로 잡죠. 그지? 그러면 AN은 알파에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수열이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할 수 있지, 그지?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리미트 AN, 이 AN 자리에 다 뭐만 대입하면 된다? 알파만 대입하면 되거든. 이해되니?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가는 틀립니다. 답은 똑같지만 서술형이 하면 틀린다. 자, 이걸 리미트 2n제곱, 리미트 an제곱의 곱으로 분리하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극한을 분리하거나 합치려면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각각이 수렴한다는 존재가 있어야 분리할 수 있다고 했지. 물론 이 문제에서는 맨 앞에 뭐라 써놨어?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돼 있지.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알파를 잡고 알파 대입하면 끝난다고 그러는 거야.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니?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얘일 때 얘를 구하라고 하지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말이 안 주어진다니까.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알파를 잡고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럴 때는 요 식 자체를 bn이라는 식으로 잡고 bn이 수렴한다를 이용해서 이 값을 보여줘요. 그러려면 bn을 가지고 an으로 정리한 다음에 an 대신 대입해서 bn이 들어있는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리미트 bn이 2에 수렴한다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AN을 구해주셔야 돼. 복잡해진다고. 이해되니? 그걸 우리 앞에서 연습했어. 원래는 이 문제도 그렇게 푸는 게 맞지만 문제 자체에서 수렴한다고 했으니 알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해서식에 대입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n 플러스 2제곱. 자, 이건 이제 분리할게요. 처음부터. 이건 뭐였던 이거 분리해. 3의 제곱 곱하기 3의 n. 여기 거는 4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알파. 됐니? 여기 2의 수렴하는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진짜 2의 수렴하고 이 값을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 극한값이 2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니? 극한 구해보죠. 자, 이제 이 알파에다가 리미트 an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놓으시면 이렇게 아직 거듭적이 남아있지, 그지? 얘는 무한대 대입해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4의 n제곱 3의 n제곱은 4의 n제곱 묶어보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우리 자 다항식 우리 함수의 극한을 할 때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차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 빼면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배웠지, 그지? 맞니?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니까 제곱에서 1차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 뺀 건 앞에 무한대가 더 크다라고 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했잖아. 기억나니?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묶어보면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4의 n제곱이고 얘는 3의 n제곱이니까 얘가 더 크다고. 그럼 더 큰 무한대에서 좀 더 작은 무한대를 빼면 무한대니까 얘도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무한대로 무한대로 어떻게 푼다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눕니다. 분자는 상관없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 4의 n제곱과 3의 n제곱 중에 4의 n제곱으로 나눈다는 거죠. 4의 n제곱으로 나눈다.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4의 n제곱 나누면 알파.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위에 건 4의 n제곱 나누면 4. 얘는 알파 곱하기 4분의 2의 n제곱. 이해되니? 해서 이제 n을 무한대 대입해보면 희진아 3분의 4의 n제곱은 뭐다? 무한대 대입하면 3분의 4의 무한대 제곱 0 맞습니다. 그럼 9 곱하면 0이고 4분의 2의 무한대 제곱은 얘도 0이네. 그럼 남는 게 바로 뭐다? 알파분의 4가 남는 여기에 수는 근데 이게 얼마야 된다? 2의 수는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2다. 즉 리미트 n이 2의 수렴이다. 그럼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지수함수의 형태, 즉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된 식의 극한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치 1보다 큰 수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를 발산하고요. 미치 1보다 작은 무한대 제곱은 0에 수렴한다. 이해되니?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극한값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자, 풀이는 우리 다음 요 잠깐 쉬었다가 하는 시간에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3번의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얘가 수렴하도록 하네. 자, 등비수열이 수렴의 조건 무엇입니까? 자, 얘도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는 등비수열이라고 문제가 주어졌던 문제 한글로. 근데 실전 문제에서는 등비인지 아닌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식의 모양을 봤더니 x의 n제곱과 x-2의 n제곱을 곱하고 있네.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x 곱하기 x-2의 n제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n제곱으로 만들었을 때 로 표현되는 이 식은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형태입니다. 이해돼? 자, 이런 등비수열이 수렴한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첫째 항이 0이거든. 공비랑 첫째 항을 구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지훈아, 저 이 수열의 첫 항은 뭡니까? 첫째 항. 모든 일반항을 가지고 첫째 항은 n에 얼마 정도 보면 되니? 1. 그래. 망설일 거 없어. 모양을 찾지 마. 1 1번 얼마? x에 x 마이너스. 공비는 어떻게 되니? 거듭제곱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n제곱. n제곱 아래에 있는 밑, 요게 공비가 됩니다. 얘는 n제곱 아래에 있는 게 얘는 이 자체가 공비로 x에 x.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네, 그치? 맞니? 그럼 수렴 조건은 바로 뭐다? 진짜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맞니? 공비 x의 x-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어떻게 되고? 두 번째 첫 항 a가 0일 때 a x의 x-2가 0일 또 된다. 두 개의 합범인데 어차피 지금 뭐야?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어떻다? 같지, 그치? 그러면 이 x의 x-2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사이에 뭐가 포함된다? 0이 포함되지? 그럼 어차피 얘만 구하면 이 안에는 얘가 0이 될 때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은 이 주어진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수렴의 조건은 결국 x의 x-2 곱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합니다. 이 분식을 풀어야 돼. 이해되니? 풀어보자고.
2차 부등식이네. 근데 이런 부등식을 뭐라 부른다?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 연속된 부등식. 연립 부등식입니다. 붙어있는 거 두 개. A가 B보다 작다와 B가 C보다 작다. 두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이다. 첫 번째. x의 x-2가 -1보다 크다. 두 번째는 x의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 얘들이 1학년 때 배운 거지. 자, 정리해 정리하면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1의 제곱이 0보다.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니까 다 되는데 뭐만 안 된다? 0만 안 되네. 얘가 0이 되는 x니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2차 분식 기억나니? 여기 있는 거. 밑에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2차 분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고 바로 근의 공식에 대입하지 마시고 판별식 확인하라. 판별식 확인하면 어떻게 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 1 2 양수네. 판별식 양수란 소리는 무리수 근이 실근을 가진다는 소리니까 얘도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사이 범위 바꿔보면 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2t가 나오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 1 마이너스 t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t보다는 작거나 같고 연립 부등식이니까 두 개 무슨 범위? 공통범위. 1이 아닌 모든 실수와 얘 1 마이너스 루트 있는 대충 얼마? 0. 얼마? 마이너스 0. 얼마? 음수야. 얘는 2. 얼마? 마이너스 0. 얼마, 2. 얼마 사이에 1이 포함되어 있지, 그지? 그럼 1을 빼줘야겠네. 요 사이에 1이 들어있는데 그 1만 빼고 범위를 쓰려면 띄어쓰기. 끊어쓰기입니다. 끊어쓰기.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1에 등호 빼주고 또는 1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끊었으면 되겠지. 끊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답이 이겁니다. 복잡하지만 2차 분식 다 풀어야 됩니다. 2차 분식 기억나십니까? 네. 수3 1학기 때 배웁니다. 1학년 1학기 때. 얘들이 이렇게 보시고 결국 결론은 이 문제의 핵심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첫째 항이 0이거나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럼 이걸 따지려면 주어진 수열에서 뭘 찾아야 된다? 공비랑 첫째 항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럼 식의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야 돼. n제곱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하나의 n제곱으로 묶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n제곱 밑에 있는 미시 공비가 되고 첫째 항은 무조건 n을 얼마 대입하면 돼? 1 대입해보면 n에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무조건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을 자꾸 모양으로 찾으려고 그러지 마. 제일 답답해. 10번째 항, 12번째 항 찾으려면 n에다가 12, 10 잘만 대입하면서 왜 첫째 항 찾으려고 하면 자꾸 모양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1 대입하면 되는데. 이해되니? 잘 알아서 던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지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한 시간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우리 첫 교시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테스트인데 테스트보다는 아직 우리 테스트 할 게 없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일단 오늘 우리 했던 거 30페이지 먼저 풀어야 됩니다. 30페이지 봐봐. 자, 이건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거듭제곱이나 지수 로그로 표현된 식의 극한 그럼 계산법 요거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30페이지랑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밑에 확인 체크들을 먼저 풉니다. 다음 시간에 한 타임 동안. 알겠니? 그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그래도 모르는 건 그 다음 시간 내가 들어오자마자 풀이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다 하고도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앞에 안 한 숙제 하세요. 알겠냐? 오케이? 수학도 뒤에 오늘 배운 거 먼저 해보고 시간 남으면 앞에 거 한번 풀어봐. 읽어보면서. 앞에 건 안 어려울 거야. 오케이? 자, 화장실 가면 어떻게? 쉬었다 합시다.